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 검사 쪽 기업인데, 반도체는 제가 개인적으로 건들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이 올랐길래 반도체 영향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에다가 검사 장비를 한 매출액의 한 6% 정도 납품을 한 게 있고요. 그런데 5월 25일 날 큰 거래가 일어나고 나서 별다른 거래 없이 그냥 쭉 50%까지, 지금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50%까지 상승한 종목인데, 이 그럴 만한 종목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 거래가 의미가 있었던 건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엑시콘이라는 회사는 반도체 검사 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면 엔매가 500원짜리였고 시가총액 1596원, 이동비율은 어느 정도 있네요. 55%까지 있고, 펀드, 그 다음에 대주주 관계자들, 자사주 이렇게 의미 있는 걸로 보이고, 지분은 5% 이상이 한 대주주 포함해서 4군데가 있고, 자사주를 통해서 대주주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소각을 하지 않았으니까. 펀은 한 10배 정도 되고, 배당은 100원 정도 돼서 한 0.68. 배당은 많이 주지 않죠. 아직 성장형인지 아니면 배당의 여력이 없는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매출액은 올해 예상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고, 영업이익도 아마 반도체가 좀 하락일 때 같이 하락을 한 것 같고, 20년, 21년 이때는, 그리고 작년부터 오르고, 올해도 한 2배 정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증가를 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당기 순이익은 작년에 영업이익은 2배를 뛰었지만 당기 순이익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이게 뭐 때문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올랐는데 당기 순이익은 절반으로 줄었다, 어딘가 돈을 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오히려 불안기였던 영업이익이 최저치보다도 더 낮아지는 부분들, 작년에 어떤 기준이 있었겠죠. 뭔가 돈이 나간 경우가 많을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부채는 적습니다. 부채는 아주 적고, 보면 좀 우려스러운 거는 영업이익은 했는데 영업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마이너스로 떨어졌거든요. 얘가 플러스에서 실제로 이익을 받다가 돼야 되는데 영업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현금 흐름이 걸립니다. 당기 순이익이 떨어진 이유도 저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업이익률은 10%대로 준수한 편이고, ROE나 ROA도 10% 정도로 준수한 편입니다. 부채 비율은 굉장히 적어가지고 유보율도 많고, 이 유보율을 아주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요. 활용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좀 없지만, 배당 상향이 10%가 안 되죠. 배당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다 보니까 매출액 대비
개발비가 R&D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고 굉장히 많았던 2019년도에는 한 30%까지 올랐었고요. 근데 이제 하다가 이제 13%까지 작년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비용으로 따져보면 2019년도 영업이 매출액이 많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 거고, 실제 금액 단위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마 매출액이 줄어든 상태였기 때문이고, 영업 R&D 쪽은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직원들 수는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쳐야 될까? 한 30%? 이 정도 증가를 했고, 뭔가 인원이 더 필요한 거였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가 좀 짧아요. 좀 짧습니다. 3년에서 4년 정도 짧고, 급여가 좀 줄어든 게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우선주가 좀 있어서 자본금 변동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보통주로 전환한 모습을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제일 안 좋았던 2019년도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있었는데 재작년, 작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져 가지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는 조금 뉴스나 이런 걸로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없더라도 우리가 찾아내야 될 부분들은 어딘가 이런 것도 좀 봐야겠네요. 그러다 보는데 현금이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105억에서 49억 정도로 현금이 작년에는 더 줄었고요. 이익을 공고해야 되는데 어떤 투자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출액은 많지는 않은데 계속 오히려 현금은 떨어지는, 배당도 주지 않는데 자본금이 줄어든 부분들, 매출액은 많이 증가가 됐고 한 30% 이렇게 정도 증가된 걸로 보고, 대부분 내수에서, 국내 반도체에서 아마 매출을 일으키는 걸로 확인이 되겠죠. 매출 원가는 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보니까 2019년도 이후로는 2배 정도 올랐고, 거기서 다시 한 20-30% 정도 작년에 더 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살펴보면 눈에 띄는 거는 작년 재고가 2배 이상 뛰었죠. 거의 3배 정도 21년도에 비해서 재고가 올랐습니다. 재고 자산이, 재고가 많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스럽고,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뭔가 팔리긴 팔렸는데 실제로 돈은 단기 순익으로 넘어오는 거는 없었고, 영업으로도 좀 뭔가 활동이 잘 안 돼서 마이너스로 나오는 상태인데, 그걸 확인해 보니 재고자산까지 늘었더라, 이렇게까지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재고자산이 2-3배는 오른 거면 문제가 있겠죠. 보면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습니다. 매출 채권은 조금 줄어든 편이고요. 받아야 될 돈이, 현금 및 현금 자산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건 단기 순이익하고, 아까 보던 단기말, 장기말 현금 자산 비교해서 줄어든 것들 확인할 수 있고, 줘야 될 돈들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대략 2배 정도 작년에 줘야 될 돈은 늘었다. 근데 현금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죠. 현금은 줄어드는데 나가야 될 돈은 많고, 이런 상황입니다. 순원전 자본 회전율이 원래 좋지는 않았어요. 1년에 현금 들어야 되는 자본금이 움직이는 속도가 작년에는 확실히 좋지 않았네요. 계속 떨어지는, 21년도부터 계속 떨어지는 부분이었고, 매출 혈채권 회전율도 눈에 띄게 21년도부터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이게 단순히 반도체의 어떤 불경기에 대한 같이 영향을 받아서인 건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건데, 재고자산 회전율은 절반 가까이 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재고가 많았겠죠. 회전이 안 되고 영업이 안 됐었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고, 부채비율은 넘어가도 될 거고, 당좌비율도 당연히 현금이 줄어들면서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고, 이자 보상 비율은 확 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뭐 증가된 부분, 마이너스 된 부분이 있지만, 일단 영업이 잘 안 됐었던 부분들이 있고, 재고가 많다. 그러면 초기에 금액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고, 공장에 대한 어떤 검사하는 장비들이 비용이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 제품 자격도 고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비싸서. 그리고 함부로 변경하기 힘들다, 검사 쪽은. 이렇게 판단하고, 연구개발이 원래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R&D 비용이 크다. 뭐 메모리 부분, MBT 부분, SSD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개 부분에서 테스트를 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DDR6 테스트를 위한 차세대 기술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DDR7이 지금 삼성전자 오늘인가 뭐 개발을 했다, 발표가 났었죠. 아마 상용화 되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일단 DDR6까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이고, 일단 가동률을 좀 보면, 아까 재고가 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정도로 봤더니 올해 1분기에는 70% 정도 가동률 생산하는 것 중에서 아직까지는 생산이 그렇게 회복이 된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현금 자산은 보니까 $100억 정도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뭐 매출 채권 이런 부분보다 매출 채권도 좀 크고, 예치금이 14억 정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정도 묶어줘야 되겠네요.
14억이 아니고 140억, 총 한 240억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유동부채를 한 200억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지금 현금 자산 이렇게 치면 쌤쌤이죠. 쌤쌤으로 칠 수 있어가지고 위험도는 높지는 않는데, 단지 뭐 회사에서 재고적 부분이나 영업에서 계속 올해 지금 매출을 6, 7월 달에 했으니까 2분기 때 어떻게 바뀌나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그래서 유동자산 연결 재무제표로 봤을 때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하는데, 요거 두 개를 묶어버리면 똑같고, 근데 유동부채의 대부분이 매입채무, 돈 받아야 될 돈들이 좀 많은데, 어떤 현금 자산, 예치금, 채권 이렇게 해서 우리 현금할 수 있는 돈은 이만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290억 정도 이렇게 하는 거고, 중소기업 채권에 투자한 거, MMDA에다가 당장 현금할 수 있는 돈 이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체되지 않은 채권 이렇게 되면 되는데, 손상채권이라 해서 못 받을 돈이나 못 받겠다 싶은 채권이 한 50% 비교하자면 손상채권이 정상 돈을 받아야 되는 게 한 50% 정도를 지금 손상채권으로 회계 처리를 해서 못 받을 거거나 받을 수 없다 판단하는 채권이 50%나 된다. 이거는 조금 확인이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못 받을 돈도 이 정도 된다는 거는. 근데 반도체 검사하는 기업인데 왜 이런 손상채권이 나왔을까? 이런 부분들은 주담한테 전화를 좀 해야 좀 알 수 있겠죠. 이거를 왜 이렇게 처리를 했는지, 왜 이렇게 많이 손상채권으로 전체 채권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타 채권 뭐 미수금, 뭐 보증금, 이런 쪽이라서 크게 뭐 볼 건 없는데, 이 손상채권이라는 부분, 매입 채무이 많은데 그 중에 손상채권들이 좀 있는 부분들, 유동성은 쌤쌤으로 되는 부분, 가공률은 아직 정상적으로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니었고, 재고가 계속 늘고 있고 회전율이 좀 낮아지는 부분, 매출 채권 또한 받는 돈이 좀 더 늦어지는 부분, 그리고 자본율이 1년 동안 현금으로 회전하는 부분들이 좀 낮은 부분. 약간 이렇게만 보면은 조금 약간 둔화된 모습인데, 이게 올해는 반도체 사업으로 인해서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주가가 뛴 건지, 실제로 거래는 이날 일어났는데 이날 거래가 좀 이상하죠. 일반적이지는 않고,
그렇지만 그 뒤로 50%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약간 계단식으로 올라가긴 했어요. 올라가긴 했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그럴 만한 기업은 아니었는데, 일단 올해 발표도 6월에서 7월 사이에 반도체 검사가 증가됐다는 이 뉴스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거래는 여기서 나왔고, 그러니까 거래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거래가 좀 이상하죠. 굉장히 많은 거래를 일으켰고, 별다른 뉴스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근데 회사는 나쁜, 그렇게까지 뭐 문제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뭐 좀 길게 한번 볼까요? 길게 보면은 2020년도 이제 19년도 최악이 맞고요. 한 5,000원까지 혹은 3,600원까지 떨어진 부분들이었고, 그러면서 오히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부분에서 상승을 했고, 작년에도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2020년도, 2022년도 이때 움직이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렇게 좋은 것도 없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올해 아마 이건 실적을 확인하고 오르는 게 아니고 어떤 기대치로 오르는 것 같은데, 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최근에 17,000원까지 있는데 22,000원 10년 전에 이 정도 가격이 오른 게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실적으로 오르는 쪽은 아니고 2분기 실적을 보고 쭉 개선된 부분들이 보인다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공장 가동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실적 발표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계속 증가하겠죠, 뉴스로 인해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장기적인 고점에는 도달하는 시점이라 함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과에 대비해서 이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들어가신 분들은 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업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오늘 방송했던 것처럼 어떤 그런 지표들이 좀 개선이 실제로 됐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될 거고, 지금은 장기적으로도 고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확인하고 들어가셔. 2분기 정도는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꽤나 고점입니다. 한 달 반 정도에 50%가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반도체가 한 달 성장을 한다고 한들 회사의 어떤 그 변화가 한 달 반 만에 50% 정도의 가치는 변동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마도 미리 선점해서 우상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분석 마치면서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